E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일파만파입니다. 경찰은 오늘 LH 본사와 직원 자택 압수수색 나섰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모레 1차 조사를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에 한 시민의 제보가 민병과 참여연대에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병과 참여연대가 마구 파헤치기 시작해서 지금 이 상황이 여기까지 벌어졌는데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강훈 변호사 모셔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강훈입니다. LH 직원들이 그 신도시 관한 정보를 가지고 미리 땅 투기를 했습니까? 그건 이제 조사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땅 투기를 했다 하는 의혹은 지금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너무 많은 내용이 나와가지고 네. 좀 복잡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요. 심플하게 저희가 의혹 제기한 부분하고 지금까지 이제 드러난 정부에서 부분. 드러난 거 네. 이렇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의혹 제기한 거는 그 시흥시에 지금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구 10필지 토지 네. 23,028제곱미터 그 10필지를 이제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그 열 몇 분이 네. 이걸 99억 4,512만 원에 예. 순차로 이렇게 취득을 한 것 같다. 특히 네. 이제 공유로 예. 이렇게 뭐 2명, 3명, 4명 뭐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이서 7명이서 뭐 같이 취득하기도 하고 이렇게 취득했다. 그래서 시기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에 이르고 있더라. 신도시 발표 이전에 샀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의혹 제기를 했는데 이제 그 발표가 나고 나서 바로 직후에 같은 날 그 중에서 우리가 14명으로 얘기했던 분들 중에서 12명이 현직 직원, 였고. 12명은 퇴직한 직원이다. 네. 그러니까 얼추 맞은 거죠. 네.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기로 이제 10필지 다가 아니고 8필지가 현직 직원이 산 것이다. 네.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필지인지 아는데 하여튼 그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17,995제곱미터였어요.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 외에 4필지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 네, 다른 데를 더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기 면적은 모르지만 뭐 얼추 비슷하게나 더 많아졌거나 예. 그래졌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현직 LH 직원들이 시흥 그러니까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 지역에 지금 땅 투기를 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리실에서는 합동조사단 꾸려가지고 이번에는 이 부동산 투기 뿌리 뽑겠다고 강한 멘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처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 총리실 주도로 한 거는 저는 좀 적절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국토교통부가 이제 거기에 좀 관여되어 있는 주무부서죠. 예, 주무부서고 또 관리 책임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관리 책임도 따져보기 위해서는 그보다 이제 상위의 기관이 이거를 조사를 하는 것이 맞겠죠. 네. 그런데 이제 국무총리실이 그 땅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국토교통부가 관장하고 있는 어떤 전산 데이터 네. 이게 이제 지금 한국부동산원에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명단 체크하고 하는 이런 정도의 역할은 국토교통부가 네. 주관해서 하고 또 그다음에 그 절러진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합동조사단에서 조사를 하도록 네. 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일단은 그 부분은 기초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수사를 해야 될 영역들이 나오겠죠. 예. 그 부분은 이제 합동조사단의 조사만으로는 할 수가 없고
이제 강제 수사도 하고 압수수색도 해야 되고 금융계좌 추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사기구도 좀 그 합동수사본부로 네. 이렇게 개편이 된 것이 그 나름대로 그 시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도 그리고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검사들이 수사해야지 검사들이 수사 안 하니까 이 수사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건 너무 초기인데 이제 이제 수사에 착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검경 수사권 문제는 이미 한 번 이제 국회에서 정리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로 논란을 벌 문제는 아니고 네.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고양이든 뭐 흑묘든 백묘든 예. 그 쥐를 잘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결국 그 수사를 잘하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현행 제도를 가지고 잘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적시에 수사에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 수사가 독립성 있게 수사되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의 1차 조사 결과는 하나의 기초 자료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그 수사의 단서에 불과한 거고 그거에 구애받지 말고 이게 독립적으로 철저하게 수사를 하면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507님께서 고생하셨어요. 심증은 4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게요. 국토부나 이게 그 공무원들이 땅 사고 개발지에다 투기한다 이런 심증은 4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10년 전, 20년 계속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 기간은 5년이고 박근혜 정부 기간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1기 신도시 계획이 89년이었나요? 그때 분당 일산 신도시 나왔을 때 그때도 굉장히 대대적인 수사를 했던 것 같은데 자 조사 기간 5년 그리고 조사 기간 동안 이렇게 수사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기간은 그 기간에 대부분의 그 신도시와 관련된 계획들이 그때는 없었던 기간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땅 투기는 예상을 하고 할 수는 있었겠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신도시 사업을 막 하고 추진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예. 그 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많이 했었죠. 네. 올해 이제 해제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박근혜 예. 정부 때는. 그런데 이제 조사 기간을 그렇게 한 거는 신도시마다 그 신도시 지정한 기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편차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정 기간 앞에까지 먼저 좀 철저하게 살펴보겠다 하는 의미로서 한 거고 그걸 10년으로 늘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쉽게 잘 조사가 되는 건 아니라고 그렇습니까? 생각돼요. 예. 이명박 정부의 뉴타운 그리고 개발 사업 계속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투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는 검찰이나 경찰 수사배 없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그런 수사는 대대적인 수사는 없었고요. 예. 그 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나 예. 그 이전 정부 때는 이제 있었죠. 그럴 때마다 한 번씩 큰 신도시를 지으면 꼭 부동산 투기 문제들이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대대적인 수사들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거를 미리 사전에 좀 점검을 하고 들어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그거를 못한 건데요. 네. 지금이라도 이런 그 점검을 하는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변호사님이 정부 합동조사단과 또 다른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수사를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그 수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사 주체는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네. 주체 중요하지만 수사를 같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이제 규모가 일단 큽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인원이 많이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야 될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지금 여러 기관이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기관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맥락을 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보가 어디서부터 이게 생성이 됐는지 그걸 보고 찾아 들어가면서 쫓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수사들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국민들은요. 네. 이번 신도시 예정지에 투기한 것만 잡지 말고 이 기회에 부동산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는 뿌리 뽑아야 된다, 엄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만으로는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현행법의 한계는 무엇인지요? 지금 이제 현행법은 공공주택법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 공공주택 지정과 관련된 이제 직무상으로 취득한 정보
이런 것들을 비밀 정보를 이제 누설했을 때 네. 다른 사람이 이용해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그 누설했을 때 이렇게 이제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직무상 요걸 취득하게 되는 범위가 좀 사람이 적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부패방지법은 또 업무상 비밀이라고 해서 그 업무상 비밀을 취득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서 업무상 비밀을 취득하는 것이 그 직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이 그 범위도 좀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범위를 좁게 설정하고 그 공직자를 처벌하겠다. 그 위반한 공직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받는 사람 쪽은 처벌하지 않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직자가 그 옆 부서 그리고 네. 옆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 그 사람들은 안 걸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비밀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이 됐느냐 이렇게 따져보면 이게 처벌할 범위가 굉장히 줄어드는 위험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차제 이제 이 문제들을 개선하는데 좀 모델이 될 수 있는 거는 자본시장법이에요. 네. 자본시장법은 이제 상장 회사나 이런 그 회사들이 그 미공개 중요 정보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데 그 중요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중요 정보 있잖아요. 이익을 얻거나 또는 손실을 회피하거나 할 수 있는 정보. 예. 이런 정보들을 이제 그로서 이제 일반인들한테 공개돼 있지 않은 거. 이런 정보를 그 몰래 건네줘 가지고 이걸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주식 사거나 하면은 이거를 이제 사거나 팔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처벌하는데요. 받는 사람 쪽도 처벌합니다. 받아서 이용하는 쪽에서도 네. 처벌하기 때문에 처벌해야죠.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익도 환수해요. 벌금을 이제 투기이익에 그런 이제 정보를 얻어서 발생한 수익 또는 회피한 손실의 3배에서 5배까지 벌금을 병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으로서 이런 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이런 동기를 제거를 하는 거죠. 이익을 봤을 경우 3배, 5배. 이익을 안 봤을 경우 나는 이익 안 봤어. 그럼 투기해도 되는 그렇죠. 건가요? 아니죠. 이익을 안 봤을 때도 저희도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부분도요. 제한하는 부분에서도 그 벌금의 일정한 부분은 좀 부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징역형 또는 벌금 이런 부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그 어제 우리 심상정 의원을 통해서 민변 참여연대가 모여서 법안 개정 필요하다고 했죠. 어떻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네. 지금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그 이제 처벌 수위를 좀 그런 거래에 대해서 그렇게 정보 제공한 사람, 그다음에 정보를 받아서 이용한 사람, 이용해서 거래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형량도 좀 높였습니다. 징역 1년 이상 또는 뭐 50억 이상이면 뭐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뭐 그다음에 5억 원 이상은 3억 원 징역 3년 이상 징역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벌금도 병가할 수 있게. 변호사님. 네. 근데 어제 그 기자회견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기 엄벌하겠다 얘기 나오는데 네. 부동산 업자들 그다음에 브로커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웃더라고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제어할 수 있을지 요것만 가지고 제어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비밀 정보가 유출이 되는 거 요것만 가지고 그 투기를 제어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네. 지금 예를 들어 이제 투기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뭐냐면 농지 같은 거야. 농지 같은 거 취득을 하면서 그 농지가 이제 투기의 목적으로 이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찾아 들어가서 이 농지를 허위로 취득하는 거. 공무원이나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농지를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투기에 이용하려고 한다. 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직접적으로 이제 토지를 취득하는 걸 제한하는 거는 좀 범위가 좀 좁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반인들이 그 토지를 취득하는 저 공무원은 토지를 아예 취득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범위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이해상충이 있는 그런 그 공무원들 이런 공무원들을 좀 범위를 정해놓고 그들은 이런 거를 취득하면 안 돼. 이런 어떤 1주택 이상의 다른 거를 취득하면 안 돼. 뭐 이런 어떤 그 행위 규범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해상충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하는 거예요. 국토부나 참 LH공사 그 공무원들한테 이런 그 이해충돌 방지법이 작동되지 않는 것 자체가 진짜 의아합니다. 윤미정님은 이런 의견 주셨어요. 매번 수사한다지만 처벌도 제대로 안 되고 비리는 더 판치고 정말 비리는 없어질 수 없는 건지 정당하게 사는 사람만
호구되는 세상 같아요 하면서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흩날림 의원님께서는 국회는 법 빨리 만들고 소급 적용해서 다 특이한 사람들 다 거지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양양자 민주당 의원께서 네. 강력한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이해충돌 방지법은 그동안에 계속 그 참여연대에서 이 제정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 민변 참여연대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좀 국회가 소극적이었거든요. 네. 국회의원도 이제 그 부분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논의 소극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이게 문제가 되면서 이제 사회적 요청이 있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국회의원들도 좀 방향을 선회해서 지금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와 LH 관련자가 3기 신도시 땅에 투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글이 이미 2년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화제가 됐는데요. 자, 공무원의 투기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자,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제가 뭐 그걸 다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우선은 저희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제도 개선에 대한 그 방향성들 좀 그 찾아보자. 네. 이런 말씀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수사는 수사대로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수사의 결과로서 그냥 몇 사람 때려잡는 거로 이것이 끝난다면 이 문화나 제도가 고쳐지지 않고 시스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계속 또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예. 몇 년 후에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계속 역사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제도를 고쳐야 되는 건데 우선은 감독 시스템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신도시 뭐 건설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사전에 검사 같은 것들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런 관련 공무원들이죠. 관련 공무원들이 이렇게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들을 할 위험성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사전 신고제 혹은 또는 사후 신고제 이런 것들 신고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게 하면 네. 그런 부분까지 검증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제도도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강력한 처벌 규정 이런 것들이 지금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미공개 정보의 이용 행위에 대한 처벌과 그다음에 이익 환수 이런 것들의 제도들을 좀 이번에 신설을 하고 그다음에 농지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농지는 계속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경자 유전의 원칙이 있고 그 경자 유전의 원칙은 너무 허물었기 때문에 이런 지금 투기로 이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농지법을 개정하고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농지와 관련돼서 양농을 하지 않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해주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죠. 예. 예. 그 보상제도 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는 해야 되는데 외지인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영농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 나무 심었으니까 보상한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 부분도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잘못했던 게 뭐 하나 더 있냐면 그 1000제곱미터 이상 토지에 대해서 그거를 협의 취득을 하게 되면 협의 양도를 하게 되면 그 수용하는 쪽에다가요. 협의 양도하게 되면 입주권을 주는 어떤 그런 혜택을 부여했어요. 네. 신도시 아파트. 네네네. 그러니까 기존 뭐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반발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제도들을 했는데 이게 지금 투기꾼들한테 이용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꾸 토지를 나눠요.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그래서 쪼개기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권 그거 받아보려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허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제도도 이번에 이참에 문제가 드러났으니까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예. 2584님이 국회의원들의 농지 소유가 많다고 하는데 논의는 할까요? 잘 안 할 것 같은데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2020님이 바늘도둑, 소도둑됩니다. 엄벌해 주세요. 엄벌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했는데 이강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